자,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오늘은 유도 기전력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도 기전력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자기선속의 개념에 대해서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페르데이의 유도 법칙과 렌즈의 법칙을 보고, 그리고 운동 기전력, 발전기, 이런 순서로 오늘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유도 기전력과 자기선속을 볼 텐데요. 유도 기전력은 영국의 페르데이와 미국의 헨리가 사실은 서로 잘 모르는 상태에서 독립적으로 같은 실험을 수행해서 시간에 따라서 변화하는 자기장이 회로에 전기를 유도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나중에는 발전기의 원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하자면 유도 기전력은 자기장의 변화에 의해서 2차 회로에 생성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보기 위해서 우리가 자기선속이라는 개념을 좀 살펴봐야 되는데요. 자기선속이라는 것은 전기장을 유도하는 자기와 관련된 물리량이 자기장의 변화가 아니라 사실은 자기선속의 변화입니다. 그래서 자기선속이 뭐냐 하면은, 자, 넓이가 A인 어떤 폐곡선을 통과하는 자기선속이 어떻게 정의되냐 하면은 지금 이런 식으로 정의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면이 있을 때 이 면을 자기장이 통과해 가고 있습니다. 그럼 이 자기장이 통과해 가고 있는 면과 자기장을 곱하면 그것이 자기선속인데, 지금 보시면은 여기 B 그림에서 보다시피 자기장이 이렇게 면과 수직하지 않고 이렇게 비스듬할 때는 면의 수직한 성분만 자기선속에 기여를 하고, 면과 나란한 성분은 사실은 면을 통과해 가진 않죠. 그래서 면을 실제로 통과해 가는 성분, 그래서 B 코사인 세타만 통과해 가니까 성분 중에서, 그래서 자기선속은 이런 식으로 정의가 됩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은 자기장 곱하기 면적이기 때문에 이 자기선속의 단위는 테슬라 미터 제곱인데요. 이것을 우리가 웨버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은 앞에서 배웠지만은 자기장 단위로 테슬라를 쓰기도 하고 웨버 퍼 미터 제곱을 쓰기도 미터 제곱 이렇게 쓰기도 했죠. 그죠? 그래서 여기에서 나온 겁니다. 자, 그래서 장의 세기가 증가할수록, 그러니까 B가 커질수록 단위 넓이당 선의 수가 증가하고, 그 다음에 자기선속의 값은 고리를 통과하는 자기력선의 전체 수에 비례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면과 각도와의 관계를 보면은 지금 이 경우에는 자기장의 방향과 면의 방향 벡터를 면의 수직한 이런 벡터로 설정하는데요. 이것이 둘이 서로 각도가 0도이기 때문에 이때 자기선속이 최대가 되고, 자, 이 경우에는 자기장 방향은 이 방향인데 면의 방향은 이 방향이죠. 서로 수직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이 면을 통과해가는 자기선속이 0이 되겠죠. 자, 그럼 이걸 이제 염두에 두고 자기선속을 제대로 이해했는지 한번 이해를 점검해 보도록 합시다. 자, 아래 그림은 자기장에 위치한 4개의 다른 고리를 보여주는데요. 자기장의 세기와 면의 크기가 그림과 같은 순서로 이렇게 주어져 있는데, 자, 고리를 통과하는 자기선속을 큰 것부터 작은 것까지 순서대로 나열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먼저 룹 1을 볼까요? 면적이 2 곱하기 2니까 면적이 4가 되겠죠. 그래서 그 곱하기 자기장 1이니까 지금 우리의 자기선속의 원래 정의 자기장 곱하기 면적인데, 지금 이제 코사인 세타는 1이겠죠. 세타가 0도니까. 그래서 코사인은 걱정하지 필요가 없고요. 자기장 곱하기 면적, 그래서 1테슬라 곱하기 4, 그래서 4웨버가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를 보면은 2테슬라 곱하기 1제곱미터니까 2웨버가 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룹 3를 보면은 면적은 2인데 자기장은 1이죠. 그래서 2웨버가 되고, 그 다음에 자, 네 번째를 보면은 지금 면적은 2인데 면적 2 중에서 윗부분은 자기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랫부분 자기장이 존재하는 면적은 1밖에 안 되죠. 그래서 2테슬라 곱하기 1제곱미터, 그래서 2웨버. 따라서 가장 큰 것은 룹 1이 되고 2, 3, 4는 크기가 똑같겠죠. 그죠? 자, 그러면은 지금 이제 또 다른 예제를 한번 봅시다. 지금 이제 원형 고리가, 지금 이제 원형 고리를 옆에서 봐서 직선처럼 보이지만 원형 고리입니다. 원형 고리가 고리의 중심을 통과하는 회전축을 중심으로 일정한 속력으로 회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여기 화살표 보이시죠? 이렇게 회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때 이 그림은 측면도인데 각도가 증가하는 방향으로, 그러니까 여기 P가 있죠. 이 각도가 증가하는 방향으로 회전하고 있습니다. 자, 어떤 각도에서 자기 선속이 최대가 되는가 했습니다. 자, 어떤 각도에서 자기 선속이 최대가 되는지 한번 잘 보도록 한번 볼까요? 자, 보시면은 자기 선속은 자기장 곱하기 면적이지 않습니까? 그럼 지금 보면 면적 벡터의 방향이 이 방향이죠, 그죠? 그래서 여기에서의 각도를 재면 얘가 각도 P랑 같습니다. 그래서 이 각도가 지금 자기장하고 나란할 때, 즉 P가 0일 때 자기 선속이 최대가 되겠죠. 그래서 세타가 0도일 때 여기 지금 세타라고 되어 있는데 B, 예, 여기 요 각도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요거 0도일 때 나오게 되고요. 자, 어떤 각도에서 그럼 자기 선속이 최소가 되는가? 당연히 90도일 때죠. 그래서 얘가 지금 이런 식으로 이렇게 서 있으면 자기 선속이 최소가 되겠죠. 자, 그럼 이제 자기 선속의 변화에 대한 문제입니다. 어떤 각도에서 자기 선속이 가장 빠르게 변화하는가? 빠르게 변화하는가 하는 것은 미분에 해당하죠. 변화율이니까. 그래서 dt분의 dp 하면은 코사인을 시간에 대해서 미분하면 사인 함수가 나옵니다. 그래서 결국은 자기 선속이 가장 빠르게 변화하는 것은 사인 세타가 가장 클 때, 즉 세타가 90도일 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타가 90도일 때 가장 자기 선속이 빠르게 변화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선속 자체가 최대가 되는 각도는 세타가 0도지만 자기 선속이 가장 빠르게 변화할 때는 세타가 90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잘 유념하시기 바라고요. 자, 그러면은 이제 페르데이의 유도 법칙과 렌즈의 법칙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지금 보시면은 멀티미터에 지금 이 전류가 아니라 그 원형 고리 같은 게 이렇게 폐곡선이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때 자석을 가까이 가져가거나 자석을 멀리 하면은 지금 기전력이 유도가 됨을 알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런 현상을 페르데이가 발견해냈고 전자기 유도 현상인데요. 자, 그래서 자석하고 고리 사이에 상대적인 운동이 있으면 회로에 전류가 발생한다. 그래서 이 전류를 뭐라고 한다? 유도 전류라고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 회로에 고리가 n번 감겨 있고 그 다음에 각 고리를 통과하는 자기 선속이 시간 델타 t 동안에 델타 p만큼 변한다면 이 시간 동안 회로에 유도된 평균 기전력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페르데이가 발견해냈기 때문에 페르데이의 자기 유도 법칙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여기서 E는 기전력을 이야기하고 N은 감균 횟수, 그리고 시간 동안에 자기 선속이 변하는 것입니다. 자기장이 변하는 게 아니라 자기 선속은 자기장 곱하기 면적이죠. 그래서 자기장이 변화해도 기전력이 유도될 수 있지만 면적이 변화해도 기전력이 유도될 수 있습니다. 자기 선속이 변하기만 하면. 그래서 그리고 유도 기전력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전류가 어느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냐 하면 처음 선속의 변화에 반대하는 선속이 만들어지는 방향으로 자기장이 유도되도록 흐릅니다. 그래서 이거를 렌츠의 법칙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자, 유도 전류의 방향을 알아내기 위해서 한번 예를 한번 볼까요? 자, 렌츠의 법칙 예 1을 봅시다. 지금 이 직선 도선에 전류가 지금 흐르고 있는데요. 지금 전류가 윗방향으로 I가 흘러가고 있는데 만약에 이게 변화가 없으면은 이 네모에 기전력이 유도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시간에 따라서 만약에 증가한다. 그러면은 자, 네모를 통과하는 이 방향, 그러니까 들어가는 방향이죠. 이 들어가는 방향의 자기장이 증가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렌츠의 법칙에 의해서 거기에 저항하는 방향이기 때문에 이 방향의 자기장을 만들어내야 되겠죠. 그래서 이 방향의 자기장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전류가 반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흘러야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전류가 유도가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렌츠의 법칙 2를 볼까요? 자, 지금 보면은 자석의 n극이 다가가고 있습니다. 다가가고 있을 때 이 방향의 자기장이 증가하고 있죠. 그러면은 유도되는 자기장은 이 방향이 자기장을 만들어내는 전류가 흘러야 됩니다. 그래서 이 방향으로 전류가 지금 화살표처럼 이렇게 흐르고 그 다음에
만약에 멀어진다면은 그 반대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도록 하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밑에 또 예를 보면은 렌츠 법칙 예 3인데요. 지금 여기서 왼쪽에 N극이 되도록 감겨 있는 전자석입니다. 이 스위치를 딱 누르면은 지금 어떻게 되나요? 얘가 자기장이 없다가 자, 왼쪽이 N극이니까 지금 여기가 N극이고 여기가 S극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되도록 감겨 있는 전자석인데 스위치를 누르면은 자기장이 형성되겠죠. 어느 방향으로? 이쪽 방향이 자기장이 형성됩니다. 그럼 없던 자기장이 생겼으니까 자기장의 변화가 자기 선속에 변화가 생긴 거죠. 그래서 이것을 방해하는 방향의 자기장을 만들어내려면 전류가 어느 방향으로요? 그렇죠. 여기 화살표에 나온 대로 이 방향으로 전류가 유도가 됩니다. 그래서 스위치를 닫았을 때 닫는 순간에 이 방향이 전류가 유도되고요. 그 다음에 전류를 이렇게 흐르고 있어서 자기 선속이 변화가 없으면은 다시 유도되는 전류가 없습니다. 변화가 있을 때만 자기장이 기전력이 유도되기 때문에요. 그러다가 만약에 스위치를 열어버리면은 그러면은 이 왼쪽 방향으로 향하는 자기장, 자기 선속을 유지하고자 하는 기전력이 유도되겠죠. 그래서 이 방향의 기전력이 유도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제를 한번 볼까요? 지금 밑에 코일이 있고 자석이 지금 위에서부터 아래로 이렇게 떨어진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은 지금 이 방향의 자기장이 지금 증가하고 있는 거죠. 멀리 있다가 가까워졌으니까. 그러면은 유도되는 자기장은 거기에 변화에 저항하니까 이 방향의 자기장을 만들어 줘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전류가 어느 방향으로 흘러야 되나요? 이렇게 흘러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전류가 결국은 A에서 B 방향으로 이렇게 흘러줘야 여기서 코일에서 이런 방향에 이제 전류가 흘러줘야 이런 자기장이 만들어지고 변화에 이제 저항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또 봅시다. 지금 금속 도선이 그림과 같이 마찰이 없는 도체 레일 위에, 그러니까 이 금속 도선 얘를 말하는 겁니다. 지금 정지해 있습니다. 그럼 자기장이 증가한다면 도선이 어떻게 될까? 지금 자기장이 들어가는 방향이죠. 들어가는 방향의 자기장이 만약에 커진다면 그러면은 어떤 방향의 자기장이 유도가 되겠어요? 이 방향의 자기장을 만들어줘야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전류가 이런 방향으로 흘러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반시계 방향으로 유도 전류가 흘러야 됩니다. 만약에 자기장이 감소한다면은 반대 방향으로 흘러야 되겠죠. 그래서 시계 방향으로 흐를 것이다. 그래서 렌츠의 법칙을 쓰면은 우리가 유도되는 전류의 방향을 쉽게 알 수가 있고요. 그래서 자, 종합적으로 한번 예제를 한번 풀어볼까요? 지금 그림과 같이 자기장이 파란색 점인데요. 지면을 뚫고 나오는 방향으로 있고 그 다음에 회로가 지금 9V에 25ohm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여기서 지금 한 변이 5cm인 정사각형이고 자기장이 10ms 동안에 밀리니까 10의 -3성이죠. 그동안에 0테슬라에서 0.5테슬라로 일정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동안에 저항을 흐르는 전류는 얼마인가 그랬습니다. 그러면 자 봅시다. 먼저 자기 선속을 볼까요? 먼저 면적을 구해보면은 5 곱하기 5 25 곱하기 10의 -4성이니까 2.5 곱하기 10의 -3성 제곱미터가 되고요. 그리고 시간 t가 0일 때 자기 선속이 0이 되겠죠. 그러다가 t가 10ms일 때는 자기장이 0.5 테슬라 곱하기 면적 2.5 곱하기 10의 -3성을 하면 얼마인가요? 1.25 곱하기 10의 -3성 웨버가 됩니다. 그럼 이 시간 동안 자기 선속의 변화 델타 t분의 델타 p는 얼마죠? 델타 t분의 델타 p를 구하면은 지금 10 곱하기 10의 -3성 초분의 1.25 곱하기 이거고 그 다음에 여기 한 번 감겨 있으니까요. 1을 썼습니다. n은 1이고요. 그래서 자 지금 절대값을 취했는데 왜냐하면은 지금 어느 방향으로 흐를 것인가 하는 것을 식에서 유도하기보다는 렌츠의 법칙을 써서 구하는 것이 훨씬 더 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 0.125V의 기전력이 유도가 됩니다. 근데 지금 이게 9V의
기전력이 원래 있죠. 그런데 자, 이 0.125V가 9V의 기전력과 같은 방향인지 반대 방향인지를 알아야 되겠죠. 근데 지금 위로 나오는 선속이 증가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유도되는 자기장은 이 방향의 자기장을 유도를 해야 되겠죠. 변화에 저항하려면은. 그러기 위해서는 전류가 이 방향으로 흘러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그 말은 이 기전력이 지금 여기 연결되어 있는 9V의 전지와 더해진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9.125V의 기전력이 있고요. 그럼 저항을 흐르는 전류는 I는 R분의 델타 V 해서 25분의 9V 더하기 0.125V 즉 0.456A가 흐르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패러데이와 렌츠의 법칙을 알면 패러데이 법칙을 써서 우리가 기전력이 유도되는 기전력의 크기를 계산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렌츠의 법칙을 써서 유도되는 기전력이 어느 방향인지를 알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운동 기전력을 한번 살펴볼까요? 자, 자기장 내에서 도체가 움직이면은 기전력이 유도가 됩니다. 왜 그런지 한번 볼까요? 자, 지금 도체라는 것은 도체 내부에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전하들이 있는 걸 이야기하는데요. 자, 자기장이 지금 이 지면 안으로 들어가는 방향으로 있고요. 이때 이 자기장 방향에 수직하게 도체 막대가 이렇게 V의 속도로 움직여 가고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지금 도체 내부에 있는 지금 실제로 이제 전자들이 움직여 가는 거죠. 전자가 지금 아랫 방향으로 자기장에 힘을 받습니다. 앞에서 배웠죠. Q, V, B의 힘을 받고 오른손 법칙에 의해서 양전하라면 위로 힘을 받겠지만 음전하는 아랫 방향으로 힘을 받게 되겠죠. 그래서 지금 아랫 방향에 음전하들이 쌓이고 아랫 방향에는 음전하들을 뺏겼기 때문에 양전하가 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길이가 L인 도선이 이렇게 갈 때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전자들이 도체의 아래쪽에 이동해서 쌓이고 위쪽에는 R자 양전하가 남아서 그래서 이로 인해서 전기장 E가 도체 내부에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언제까지 쌓이냐 하면은 전기장의 크기와 자기력의 크기가 같아질 때까지 쌓이게 됩니다. 그래서 QE가 QBB가 될 때까지 또는 E가 VB가 될 때까지 쌓이게 되겠죠. 그러면은 이쪽에서 이제 전기장이 이런 식으로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럼 이 전기장이 형성되어 있다라는 것은 전이차가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존재하는 전이차와 전기장의 관계는 우리가 간단한 관계가 있죠. 델타 V는 EL 그리고 E는 VB니까 BLB. 그래서 여기서 얘가 마치 전지의 양극처럼 얘가 마치 전지의 음극처럼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체가 균일한 자기장을 움직이는 동안 도체 양 끝에 전이차가 계속 유지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만약에 폐회로에 연결을 시켜준다면요. 그림처럼요. 그래서 도체가 움직이는데 이런 식으로 폐회로에 연결을 했다고 칩시다. 그렇게 되면은 지금 이게 마치 전지의 역할을 하는 것이죠. 얘처럼 BLB 전지의 역할을 하는 것인데요. 그래서 지금 어떤 순간에 여기 있다가 이쪽으로 델타 X만큼 이동해 갔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자기 선속의 변화가 얼마냐 하면은 BA인데 A가 얼마? L 델타 X만큼 변화한 거죠. 그러면은 기전력이 얼마나 유도되느냐? E는 델타 T분의 델타 P니까 델타 P 대신에 BL 델타 X를 집어넣으면요. 결국 델타 T분의 델타 X가 되어서 결국 BLB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 운동 기전력이라고 부른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만약에 저항 R이 연결되어 있다면 그림 보는 것처럼 그럼 전류가 흐르게 되겠죠. 그래서 전류는 R분의 E가 되니까요. 그래서 R분의 BLB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나타나게 됩니다. 자, 예제를 한번 풀어봅시다. 지금 교과서에 있는 예제인데요. 자, 길이가 0.5m인 막대가 그림과 같이 자기장이 0.25 테슬라인 영역에서
2m/s로 이렇게 오른쪽 방향으로 미끄러져 가고 있습니다. 자, 운동 기전력의 개념을 이용하여 움직이는 막대에 유도되는 전압을 구하여라 그랬습니다. 어차피 전압 구하는 거 쉽죠. E는 BLB니까 0.2 테슬라 곱하기 0.5m 곱하기 2m/s 하면 0.25V입니다. 자, 회로의 저항이 5ohm일 때 회로의 전류와 저항기에 전달되는 전력을 구하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은 뭐 전압을 아니까 우리가 쉽게 I는 R분의 E 해서 0.5분의 0.250 해서 0.5A다 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막대에 작용하는 자기력을 구하여라 그랬습니다. 자, 막대에 지금 얼마의 전류가 흐르고 있나요? 0.5A의 전류가 흐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방향으로요? 이 방향으로 지금 전류가 흐르고 있죠. 그러면은 이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자기장 안에서 전류가 흐르고 있으면 힘을 받게 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 힘은 그 전에 지금 뭘 구하라 그랬죠? 전력까지 구하라 그랬군요. 전력을 구하라. 전력은 I 곱하기 델타 B.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0.125W가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막대에 작용하는 자기력 F는 ILB 혹은 뭐 BIL 쓰면 되겠죠. 0.5A가 흐르고 있고 0.25 테슬라이고 길이가 0.5m입니다. 그래서 6.2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성 뉴턴인데 어느 방향으로 힘을 받죠? 그렇습니다. 이 방향으로 지금 힘을 받고 있습니다. 그죠? 이런 힘을. 자, 그러니까 지금 얘가 지금 오른쪽으로 움직여 가면 얘가 받는 힘의 방향이 어느 방향이죠? 왼쪽 방향으로 힘을 받습니다. 그래서 얘를 계속 오른쪽으로 움직이기 위해서는 지금 이 힘을 이겨내고 계속 가야 되니까 최소한 같은 크기의 힘을 줘야 되겠죠. 그래서 마찰이 없다 하더라도 우리가 얘를 계속 움직여 가기 위해서는 이런 힘을 주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힘을 줘서 움직이기 때문에 일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그 일이 역학적인 일이 바로 전기적인 에너지로 나오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일과 전력의 개념을 이용하여 가한 힘을 계산하라 그랬습니다. 자, 봅시다. 지금 보면은 W는 FD, 이거는 일은 힘 곱하기 거리니까요. 그런데 또한 일은 또 일률 곱하기 시간이기도 하죠. 그죠? 그래서 힘에 대해서 풀었으면은 F는 D분의 P 델타 T인데 D라고 하는 것은 B 델타 T고 P는 P 델타 T에서 델타 T 약분 하고 나면 남는 게 결국 이거고요. 그래서 6.2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성 뉴턴. C에서 구한 거랑 똑같은 크기의 힘입니다. 그죠? 자, C에서 구한 힘은 뭐였죠? 자기력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지금 여기서 구한 힘이란 것은 밖에서 지금 여기서 전기가 생성됐는데 전기가 공짜로 생성되는 게 아니라 뭔가 누군가가 이 일을 해주기 때문에 전기가 생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힘, 이 일을 해줬고 그 힘이 바로 전기적인 에너지로 변환된 겁니다. 그래서 그 힘이 얼마냐 하면 바로 요 힘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위에서 구한 자기력과 정확하게 똑같은 힘이 가해져야만 얘가 계속 오른쪽으로 움직여 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세상에 공짜는 없는 법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식으로 운동 기전력이건 아니면 자기 선속을 변화시키건 어쨌든 해서 전기를 발생시킬 수 있다는 걸 알게 됐죠.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우리가 발전기라는 걸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지금 보면 발전기의 가장 전형적인 형태가 이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그림에서 보다시피 자기장이 있고 자기장이 지금 이런 식으로 형성되어 있는데 여기 도선고리를 회전을 시키면은 자기선속이 변하게 되고요. 그 자기선속의 변화 때문에 기전력이 유도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 그림을 다시 자세히 보시면은 이렇게 되고요. 그래서 지금 유도되는 기전력이 얼마냐 하면은 BLB가 됐는데, 자, 속도 벡터 중에서 지금 여기 이 속도 벡터 중에서 얘 말고, 그러니까 얘가 이 속도 성분만 자기장을 지금 가로지르는 속도죠. 그죠? 그래서 이 성분, 수평 성분은 자기력선하고 같은 방향이기 때문에
지금 자기선속을 이제 바꾸는 방향이 아니고요. 그래서 수직한 성분 요것만 남아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BLB가 있고 여기에 이제 힘이 두 개가 있습니다. 그죠? 왜냐하면 얘도 있고 얘도 있으니까 운동기전력이. 그래서 요거고 그 다음에 자 보면은 세타는 오메가 t 각속도 곱하기 시간이고요. 그리고 이 움직여가는 속도 V는 R 오메가인데 R이 반지름이 2분의 A죠. 여기 그림에서 보다시피 반지름이 요겁니다. 그죠? 2분의 A. 그래서 2분의 A 오메가 속도가 그렇게 되고요. 그래서 그걸 이용해서 우리가 다시 식을 써보면은 기전력 E가 2BL 곱하기 2분의 A 곱하기 오메가 사인 오메가 T 해서 BL A 오메가 사인 오메가 T인데 여기서 L 곱하기 A 요 부분이 뭐냐 하면은 이 직사각형의 면적이 됩니다. 그래서 이걸 다시 쓰면은 E는 BA 오메가 사인 오메가 T인데 앞에 N이 붙어 있죠. 이 N은 고리가 지금 한 번만 감겨 있는 게 아니라 여러 번 감겨 있을 때 N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 세 번 감겨 있으면 두 배, 세 배의 기전력이 유도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인 오메가 t가 최대값이 될 때가 1이 될 때죠. 그래서 자기장이 최애가 될 때가 바로 NAB 오메가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그래프에서 보시면은 유도되는 기전력의 크기가 계속 변하고 방향도 계속 변합니다. 그래서 이런 걸 이제 우리가 교류 전류라고 그러는데요. 그래서 요 최대값이 얼마냐? 바로 여기서 나왔던 NAB 오메가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이 직류 발전기도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여기 그림에서 이런 식으로 전류를 뽑아내면 이게 교류가 되고요. 직류는 브러치를 이런 식으로 이제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놓으면은 이 바뀔 때 요 접점이 여기가 접점인데요. 요 접점이 움직여 가다가 요 단자가 이제 바뀌기 때문에 전류의 방향이 이제 이런 식으로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걸 갖다가 이제 좀 더 사실은 축전기나 뭐 이런 걸 이용하면은 얘가 죽는 걸 이렇게 좀 성향을 이렇게 줄여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평탄화 작업을 해서 이런 식으로 이제 전류를 만들어 줄 수가 있는데 그거는 나중에 이제 전장화학 같은 데서 우리가 하는 거고요. 자, 지금은 여기서 일단 만족하도록 합시다. 그래서 요 회전하는 코일의 접점에 정류자라고 불리는 요 분할링을 사용해서 하면은 직류 발전기로 만들 수 있다. 근데 그 외에 나머지는 사실은 교류 발전기와 별로 다를 바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9장에서 이제 전동기를 봤었는데요. 지금 보면은 전동기가 회전을 하게 되면은 기전력이 유도가 됩니다. 그죠? 그래서 전동기가 모터에 전류를 흘려서 회전을 시키다 보면은 거기에서 이 전자기 유도 법칙 때문에 기전력이 유도가 되는데 이 기전력은 우리가 전류를 흘려서 만들어내는 그 기전력과 반대 방향으로 기전력이 유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저항처럼 작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우리가 이 유도 기전력을 뭐라고 부르냐면 역기전력이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항상 흐르는 전류를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흐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전동기 전원이 켜졌을 때 회전 속도가 느릴 때는 역기전력이 거의 없는데 회전 속도가 빨라지면 빨라질수록 역기전력이 커지겠죠. 그래서 그 전동기가 작용할 때 전력 수요가 부하가 작은 부하일 때보다 큰 부하일 때 전력 수요가 이제 급격하게 더 커지게 되는 겁니다. 자, 예제를 한번 책에 있는 예제입니다.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도선을 8번 가면 그러니까 n이 8이라는 뜻이죠. 그리고 교류 발전기가 있는데 단면의 넓이가 0.09 제곱미터이고 전체 저항은 12ohm이고 이 고리가 0.5 테슬라의 자기장 내에서 자 60Hz의 일정한 진동수로 회전하고 있다. 60Hz니까 초당 60번을 회전하고 있다는 말이죠. 자, 그럴 때 최대 유도 기전력을 구하라 그랬습니다. 최대 유도 기전력은 E는 NAB 오메가인데 자, 이 오메가를 구해야 되는데요. 오메가랑 지금 위에 60Hz랑은 이런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메가가 각 진동수이기 때문에 한 번 진동할 때 2파이 라디안이 회전하는 거죠. 그래서 2파이를 곱해주면 되겠습니다. 2파이 곱하기 60Hz니까 약 377 라디안 퍼 세크가 되는데요. 그래서 나머지 주어진 조건을 그대로 대입해서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36V의 기전력이 최대 기전력이 유도가 되고요. 그 다음에 최대 유도 전류를 구하여라 그랬습니다. 최대 유도 전류는 어떻게 되느냐, 뭐 전류는 R분의 전압 되겠죠. 그래서 12Ω분의 136V 해서 11.3A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유도 기전력과 전류는 시간에 따라서 어떻게 변하는가, 뭐 답이 아까부터 나와 있었죠. 그죠? E는 E 최대 곱하기 사인 오메가 T죠. 그래서 136 곱하기 사인 오메가 T인데 오메가가 뭐였죠? 그쵸? AS 구했죠. 그죠? 377 라디안 퍼 세컨입니다. 그래서 사인 377T가 되는 것이죠. 오메가 T니까. 그리고 전류 I는 11.3A 곱하기 사인 377T 이렇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코일을 회전시키기 위한 최대 토크는 얼마인가 그랬습니다. 최대 토크는 우리가 19장에서 배웠던 토크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타워는 뮤비 사인 세타죠. 그죠? 그래서 뮤가 얼마예요? INAN. 그래서 11.3A 최대 전류니까요. 그 곱하기 면적 0.09 제곱미터 곱하기 8. 감기내수가 8이죠. 그죠? 그래서 요거를 구하면은 되고요. 그 다음에 자, 뮤가 8.14. 그래서 최대 토크는 8.14 곱하기 0.5 테슬라 곱하기 사인 90도 해서 구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끝까지 계산하는 건 여러분들한테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 역기전력 이야기가 잠시 나왔었는데요. 전동기에서. 자, 전동기와 발전기는 서로 원리를 역이용한 겁니다. 그래서 전원으로부터 우리가 전류의 고리를 공급해서 이 고리가 회전하게 하면은 그 코일이 회전하면서 패러데이의 전자기 유도 법칙에 의해서 기전력이 유도되는데 그게 역기전력이 이제 항상 유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거는 뭐 이야기를 했었고요. 그걸 이용해서 예제를 한번 볼까요? 그러니까 지금 코일의 저항이 15옴인 어떤 전동기에 120V의 전압이 공급되고 있다. 이 전동기가 최대 속력으로 작동할 때 역기전력이 70V이다. 그럼 전동기가 처음 켜졌을 때 그리고 전동기가 최대 회전율에 도달했을 때 코일에 흐르는 전류를 각각 구하여라 그랬습니다. 자, 전동기가 처음 켜졌을 때는 역기전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10옴에 지금 120V가 그대로 다 흘러가게 됩니다. 그래서 I가 지금 15분의 120V 해서 12A의 전류가 흐르게 되는데요. 근데 전동기가 최대 회전율에 도달하면은 70V의 역기전력이 걸리게 되겠죠. 그래서 120V에서 70V를 뺀 50V만의 만 알짜로 걸리게 되고요. 그래서 전류가 12A가 아니라 5A가 흐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터에 전류를 흘려서 빠르게 돌리면 빠르게 돌릴수록 역기전력이 점점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모터의 회전 속도가 무한정 늘어나기는 굉장히 힘든 일이죠. 그래서 모터의 회전 속도를 빠르게 하려면은 엄청난 에너지를 들여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배운 것을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먼저 자기선속이라는 것을 공부했죠. 그래서 자기선속이 어떻게 정의된다? 자기장 곱하기 그 자기장이 관통해가는 면적인데 자기장이 수직으로 관통해가는 면적이었습니다. 그죠? 그리고 단위는 테슬라 미터 제곱, 그것을 우리가 웨버라고 부른다고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패러데이의 법칙에 대해서 공부를 했죠. 패러데이는 지금 자기선속이 시간에 대해서 변하면은 기전력이 유도된다. 그게 이제 패러데이의 법칙이고요. 여기 N은 한 번 감겨 있는 게 아니라 여러 번 감겨 있으면은 여러 번 감겨 있는 게 그 배수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렌츠의 법칙이 있었죠. 렌츠의 법칙이 뭐였나요? 유도 기전력에 의한 전류가 회로를 관통하는 처음 선속의 변화에 반대하는 선속이 만들어지는 방향으로 자기장이 유도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렌츠의 법칙을 써서 우리가 자기장이 유도되는 기전력의 방향을 구해 봤었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공부했던 게 바로 운동 기전력이죠. 그래서 운동 기전력도 역시 패러데이의 법칙을 써서 결국은 이러한 관계로
우리가 귀결이 됐었죠. 그죠? 그리고 얘가 회로에 연결되어 있으면 전류가 흐를 텐데 전류는 R분의 2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갔었고요. 그 다음에 교류 발전기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교류 발전기에서 기전력이 지금 시간에 따라서 변하는 거죠. 그죠? 아까 사인 함수 보셨죠? 이런 곡선으로 이제 나가고요. 그래서 NBA 오메가 사인 오메가 t 이런 식으로 해서 그래서 더 빨리 돌면 더 빨리 돌수록 기전력이 더 크게 유도되고요. 그리고 자기장이 커도 더 크고 면적이 커도 더 크고요. 자, 근데 이제 지금 이런 것처럼 이게 이제 발전기인데 모타도 역시 마찬가지로 발전기와 똑같은 모양이죠. 그죠? 그래서 모타가 빨리 돌면 빨리 돌수록 이러한 유도되는 기전력이 더 커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바로 이제 역기전력인데요. 항상 현재 흐르는 전류를 감소시키려는 기전력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패러데이의 자기 전자기 유도 법칙이라고 그러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